척추 중립 이론, 우리 맥길 씨가 말한 이론이나 추나에서 바라보는 안정 척추라는 개념은 사실상 보행 시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행할 때 머리가 일직선으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병진 운동을 한다는 말은 척추에 로테이션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왜 척추의 중립만을 바라볼까? 1차원적으로. 로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보행에서 입각기와 유각기, 그 다음에 지면을 밀어낼 때 앞축으로 밀고 뒤축으로 받고 앞뒤가 당김과 밈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골반은 업, 슬립,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척추도 미세하게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굴곡, 축굴, 회전, 그죠? 추나에서 신전까지 다. 어쨌건 사람들이 잊고 있겠지만 로테이션과 사이드 밴딩은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서 이야기로 꺼내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왜? 이미 시장은 우리 맥길 아저씨의 이론에 맥길 빅3 시키고, 그 다음에 고관절은 항상 열어줘야 되고 닫는 고관절은 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좌골의 벌림을 강조한다는 거죠? 아니, 대퇴골의 외회전을 강조를 하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했을 때 펠빅이 오픈되는 상황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벌어지니까. 전방경사, 후방경사 할 때 닫고 나서 움직임을 만드는 동작을 안 이야기해요. 할로우 바디에 대한 강조를 잘 안 해요, 필드에서. 그건 몰랐습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벤치프레스 제대로 하려면 할로우 바디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익스터널 톨전 주면서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으로 밀어주는 푸시 근육을 전체를 강화를 한다고 치면은 굴곡근을 써야 됩니까? 신전근 상태에서 가슴만 고립해서 밀어야 됩니까? 저는 굴곡근을 강조. 그쵸. 그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현장은 어때요? 가슴 다 뒤집어 까고 완전히 열어가지고 내리면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거는 역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그렇죠, 짧게, 구간을 짧게. 근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우리 몸의 굴근과 신근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통합된 움직임으로 벤치프레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거기서 바디빌딩 개념이 이제 상충이 되는 거죠. 바디빌딩은 특정 부위를 일정한 지점을 일정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하이퍼트로피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사용을 일부러 유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충이 되는 거예요. 뭐가 상충이 되냐면, 결국은 바디빌딩을 잘하려면 척추의 신전이든 굴곡이든 정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지말단이 움직여서 해당 정지점에 근육의 텐션이 걸리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신장성 수축까지 가져가서 그 부하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부위를 손의 각도를 조절해서 때려서 해당 파트의 근육의 모양을 잡아가는 게 바디빌딩인 거잖아요. 역학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최대한 그 부위만 조질 수 있게 지대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능적 관점에서는 흔히 말하는 부정렬이나 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게 바디빌딩 스포츠인 거예요. 근데 시장은 바디빌딩인데, 선생님과 이제 다른 이제 강사분들 중에 바디빌딩에 대해서는 운동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보다 지금처럼 부분을 바라보는, 구조를 바라보는 척추의 중립이나 양측성 운동 위주의 개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시장의 현실이다. 근데 그거는 욕할 수가 없다. 왜냐? 바디빌딩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척추의 정지점이라는 걸 만들어 놔야지 근육의 같은 지점에 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이 흔히 말하는 실전 세미나로 팔리고 있고 바디빌딩 프로들이 가르치는 테크닉이고, 기능적으로는 절대 좋은 움직임이 아니지만 해당 부분에 토크를 걸기에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IFB 프로 선수분이나 이제
현재 제가 막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인 통해서 이렇게 케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 4분에서 5분 정도 선수분을 대구에서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시는 케어가 수기 말씀하시는 나 무조건 운동이에요. 저는 15분이면 그 사람 그날 운동할 거 준비 다 끝나요. 그리고 진짜 제 피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선수들마다 그냥 한번 툭툭 던져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세요. 이래요. 안 아파요. 소름 돋았어요. 이러거든요. 어깨 안 건드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연필. 연필에 대한 자극점만 없애버려요. 그리고 인지 패턴을 재교육시키죠. 근데 그 과정이 1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퍼포먼스를 올려줄 수 있는 안정근이나 혹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심층 근육에 대한 드릴들, 액티베이션, 톤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세팅을 하고 심층 근육과 중간층 근육, 표재성 근육 3개를 수축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을 만들어주면 바디빌더들은 인지가 돼버리면 전이가 빠르고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이제 몇몇 선수분들과 함께 시즌을 보내기로 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족도 모르고 말하는 거면은 뭐 모르죠.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듣고 이론적 기트도 설명 가능하고 수술실에 실제 다 까봤어요.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뭐였지? 대우근의 부착부가 L5라고 된 책도 있고 L4까지라고 된 책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L5, L4는. 왜냐하면 근육이나 뼈의 해부학적, 교과서적 지표는요, 사실상 귀납적 추론에 의한 빅데이터에 불과하죠. 횡격막이요. 제가 호흡근 트레이닝 할 때, 지도할 때 횡격막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지도하거든요. 횡격막만 잘 써도 코어 끝나요. 진짜 끝나요. 농담 아니라. 근데 횡격막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선생님 아세요? 늑골과 식도와 안막인대와 그것부터 있죠. 주부와 횡격막이 내려가면 어느 레벨까지 내려갈까요? L3, L2 레벨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횡격막은 L3, L2 레벨 이상으로 내려가요. L4, L5까지 내려가요. 진짜요? 왜일까요? 횡격막의 부착부가 L4, L5까지예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농담 대박이다. 같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는 다 받고 보여줄 수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틀라스 아나토미 3D 어플이고 돈 주고 산 건데 저도 그거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 붙어있잖아. 이게 횡격막, 이 전체가 횡격막이에요. G이죠. 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디스크가 호버라는 부위가 L4, L5, 전단력이 가장 심한 부위가 L5, S1, 그죠? L3도 포함해야 되는 L3도 포함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직접부와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지나가는 전단력의 부위는 요추에서 천추로 떨어지는 골반이 굴곡 신전하는 부위잖아요. 요 레벨, 요 레벨, 요 레벨에서 전방전이증 발생하고 뭐 발생해요? 요추 디스크 발생하고 다 발생하잖아요. 횡격막의 능동 수축을 극한으로 단련하면 절대 이럴 일이 없다. 숨만 쉬어도 잡아주니까 스테빌리티가 안에서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쓰는 걸 간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숨을 참으면 몇 분까지 참을 수 있어요? 2분 정도 참을 수 있겠죠? 해녀가 8분에 10분 참아요.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했잖아. 일반인 말고 인간이. 해녀가 8분에 10분 참는다니까? 해녀분들 코어머슬 근전도 검사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개좋대요. 그 실험은 안 했지. 중국의 역도 선수들 훈련 코치들이 호흡근 트레이닝 시킬까 안 시킬까요? 시키겠죠. 개빡세게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흡기 훈련을 시킬까요? 호흡기 훈련 시킬까요? 흡기 훈련을 시키니까. 호흡기 훈련을 존나 빡세게 시켜요. 왜일까요? 횡격막이 내려가는 건 신장성 수축이에요,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걸 물어. 구심성이라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장성 수축은 어떨 때 발휘될까요? 곡괭근이 횡격막 기준으로 해요.
횡격막 근육이잖아요. 네. 근육은 신장성과 단축성 수축을 하죠. 단축성 수축에서 신장성 수축으로 잡는 걸 뭐라 그래요? 날씨를 이렇게 빡세게 할 때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가요? 횡격막의 정지점에 톤을 잡은 상태로 날숨을 그냥 자연 호기량이 아닌 의식화 호기 훈련을 하게 되면 복행근, 다혈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골반 기저근, 관략근 싹 다 수축해요. 싹 다 수축해요. 해보세요. 그냥 지금부터 여기 손 대봐. 농담 아니야. 최고만에 올라가는 수 있는데 20초. 끝까지 빼고 들어가 안 들어가? 나오네요. 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은 중국은 이거를 시킨다고. 이 상태에서 동쪽 안정 운동 하면 얼마나 좆되게 그걸 시킨다고. 근육이 수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수축이에요. 뭐냐면 우리 전기 통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이러죠. 감전당하면 어떻게 돼? 이러죠. 전기 자극이 직접적으로 근육 수축인 게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뇌에서 구심성 신경로를 하행 신경로를 통해서 움직여라는 신호 자극이 가죠. 그러면은 시냅스 전뉴런과 후뉴런 사이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리셉터에 결합하죠. 그러면 리셉터에 결합한 상태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또 전기 신호가 가죠. 그래서 시냅스 후뉴런과 효과기인 근육 사이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고 칼슘이 그 포자로 나와가지고 결합을 하면서 액틴과 미오신이 강력하게 수축한단 말이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 리셉터에 대한 수용체의 수축작용이고 다른 하나, 직접적인 활동 전이의 전달. 진짜 비밀인데요. 이거는 제 호흡근 트레이닝 핵심인데 횡격막이 무슨 관점이랑 말까지 붙여가냐. 그렇지. 그냥 움직임을 보는 건데 똑같이. 맞아요. 근데 이런 거지. 관점이란 말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관점이란 말을 안 쓰고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 관점이란 저는 선생님은 따지고 보면 추나 관점을 보는 거지. 그거를 추나 관점을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트레이닝 철학은 뭐야? 물어볼게. 난 내 트레이닝 철학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당장 한마디로 나올 수 있어. 말해볼까? 나는 구조, 기능, 인지로 상대방을 체크하고 평가하고 이후에 코디네이션 시키고 그것은 슬링 이론을 통해서 시키고 이후에 복잡계 관점으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보디빌딩을 통증 없이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트레이너예요? 30초 안에 말 못하면 선생님의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확립되지 않은? 제 스터디 멤버들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들 물어보면 다 말해요. 선생님 뭐 하려고 트레이너 했어요? 그럼 바로 말해요. 이게 편가르는 것 같아서. 아니 편가르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최고야가 편가르는 거야. 너가 별로고 내가 최고야가 편가르는 건데 제가 선생님이 별로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맞다라 그랬어요? 내가 뭐랬어요? 어떠한 틀로서 절대 전체를 바라볼 수 없다니까. 그게 어떤 도구가 됐건 도구를 사용하는 트레이너의 철학이나 메소드에 그 사람이 어떤 회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쓰고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트레이닝 론을 만드는 거지. 그게 또 정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정해진 정답은 없고 유니콘은 없는데 자꾸 이 시장은 유니콘을 바라고 쉽고 빠른 거 바라고 공목이에요? 턱 당기시고 가슴 드시고 상기육 쳐주고 등 접으세요. 이렇게 가는 흐름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팔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저 지금 근막경선 해부학 기부 강의 하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120명이 들어요. 근데 그걸 10,000원 받고 지금 8주째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는 근막경선 해부학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막이라는 걸로 어떻게 사람의 전신적인 움직임에 뭘 강하고 안 하고를 판단해요. 아니야. 통합적 움직임은 근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계 관점에서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날의 소마틱스 개념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위축이 되고 우울증도 이렇게 하면 실제 남성 호르몬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 아세요? 이거는 연구 논문에도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포스처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포스처에 따라 부경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다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내 회원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의 능력 신장을 위해서
잘 섞어서 사용하는 거지. 재료지. 재료들 갖고 내 재료가 최고야, 네 재료가 최고야 하는 것만 피하면 그 사람은 그냥 된 트레이너인 거예요. 저도 병원 사람이고 전공자가 아니에요. 전공은 뭐야? 체육학 전공이 전공이고 운동사가 전공자죠. 물리치료, 간호, 의사 면허가 운동을 잘 가르치는 자격입니까? 분야가 다른 거예요. 진짜 분야. 한의사가 운동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에, 몸을 다루는 학문에 의학적 관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병원 사람들은 수술이라는 서저리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메커니즘이니까. 근데 현장은 구조적 관점에 접근을 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칼 들고 째요? 꿰매요? 아니잖아요. 현장은 뭐예요? 구조 상태를 기능적으로 최대한 개선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왜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흉추 1번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테크닉이나 동작들을 베이스로 깔고 다녀야 되는지 알고, 그 테크닉이나 도구가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볼 가지고 존나 돌려요. 그럼 뭐예요? 사지말단의 안정성, 운동 가동성을 위해서 근위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강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맥길처럼 캣 칸물 쭉 해놓고 버드독 때려가지고 카운터하는 항회전력에 대한 저항성을 올려서 그 부분의 안정성을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도구나 테크닉은 정말 도구에 불과한데 거기에 매몰되거나 내가 맞다 아니다를 하는 순간 이제 신이 되는 거죠. 말했던 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점을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바라본다면 선생님도 좀 더 지금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 때문에 현재 시장이 진짜 웃긴 거예요. 몸으로 부딪혀서 내가 맞다 하는 선수, 그 선수의 제자들은 다 몸이 비슷해요. 그리고 남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20회 썼는데 근성이 부족해 나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힘이 세고 어디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뭘 하고 있으면 그 선수를 지켜 세워주는 그러한 사회 통념이 있고, 두 번째는 연구자들. 아예 랩실 가가지고 연구하고 연구가 맞다. 뭐 자기들끼리 뭐 학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연구 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아니다로 아유 지랄들 한다 하면서 막 서로 욕하고 있고. 근데 그건 뭐예요? 지들 몸 보면 운동 안 하는 새끼가 태반이에요. 이론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론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뭔 소리예요? 유니콘 쫓고 있는 거야. 누구 유니콘 뿔이 더 좋냐, 누구 유니콘 날개가 더 크냐, 누구 유니콘 몸이 더, 누가 더 멀리 날아가냐. 말이 필요한데 씨발 유니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세 번째 뭐냐? 치료사들이에요. 침대에 눕혀놓고 밴드 운동, CPM, 기계 각도, 운동 조절, 추나, 툭툭, 추나 잘하고, 카이로프랙틱 잘하고, 그 다음에 도수치료 잘하고, 그런 걸 잘하는 게 운동을 잘 시키고 잘 가르치는 어떠한 재료가 되나요? 전혀 아니죠. 운동학 혹은 보디빌딩을 해보지 않고 보디빌딩을 가르친다? 직접 대회를 안 나가보고 대회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바디 프로필 안 찍어보고 바디 프로필 찍게 만들 수 있어요? 컨디셔닝을 안 받아봤는데 컨디셔닝이 좋은지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가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죠? 그거 다 해봤어요. 싹 다 해봤어요. 하나도 빠지고 다 해봤어요. 교육도 다 들어봤고. 네가 안 해본 운동 가르치지 마라. 야, 네가 뭔가를 배웠다면 너 스스로 몸에 실험하고 회원에게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트레이너는 서비스직이다. 회원의 니즈에 맞춰서 먼저 충족시켜주고 회원과 라포가 형성되면 조심스럽게 회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너의 가설을 말씀드리고 진행시켜라. 가끔 보면 치료사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현장에서 MT캔, 캔, 그 다음에 토마스 테스트 뭐 이런 거를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뭐예요? MT캔 10, 토마스 테스트, 숄더 프레스하고 스쿼트 했는데 안 아프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마치 그게 매뉴얼인 거냐? 매뉴얼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클리니컬 메소드인데 클리니컬 메소드를 현장으로 가지고 올 거면 스스로 조용히 하던가. 물리치료사가, 간호사가, 의사가 병원 밖에서 처방 없이 치료 행위를 할 경우에 불법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후두하근 마사지를 하는 테크닉을 누군가 올렸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단 말이지, 인스타 피드로. 후두하근 마사지를 하면 햄스트링이 릴리즈 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 논문들 다 외국 논문들이에요. 외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운동을 시키는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그런 테크닉을 사용해요. 의료인처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다 알아. 우리나라는 뭐예요? 3대 직업이잖아. 트레이너, 중고차, 트레이너, 폼파리. 그럼 뭐예요? 그런 글을 어떤 오피니언 리더든 뭐 어떤 체육학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올리면 아무도 모르는 트레이너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후두하금 마사지 심장 수술하신 분 잘못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 생겨서 기절하신 분이 있다.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PT 받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넘어가요. 후두하금 마사지 잘못 받았다가 운동 조절 제어 관점에서 햄스트링을 릴리즈 시킬 수밖에 얼마나 많아요. 햄스트링이 걔가 과사용돼서 그렇게 된 거는 보디빌딩식으로 접근하는 거지만 보행이나 짝힘 틀어져서 거기가 과사용 증후군처럼 된 거는 짝힘 맞춰주면 바로 통 풀리잖아요. 알잖아요. 해봐서 알겠지. 경험해서 호흡만 잘해도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시장이 이상한데 이거 나 병원 사람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안 시키는데 여기서 목을 이렇게 한다고. 병원에서도 사고 터질까봐 목은 최대한 안 건드려요. 근데 오히려 현장이 더 겁이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고 터졌겠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이슈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사지를 좀 이렇게 테크닉을 주로 사용하는 거는 병원에서 치료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거를 동의를 하는데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구조 기능에 대해서 구조 기능만 가르치는 사람 보면은 나 그런 생각 하지 말라 했는데 복잡계 관점을 안 보니까 또이또이 노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난하냐고. 너보다 경력이 몇 년이나 많고. 이소룡이 이런 소리 했어요. 누구는 이랬어요. 한 가지 책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거든요. 한 가지 책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소룡이 자기는 10,000가지 발차기를 배운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는 책 하나만 읽은 멍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고, 책 하나만 읽었지만 정말 진득하게 봐서 그 사람만의 이론과 정의를 학습하고 득도를 한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대신에 그게 맞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 알아요. 동상을 보면 알아요. 절대 부부는 전체 총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한 명, 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보다 신이다.